아침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작은 알약을 꺼내 삼킵니다. 비타민C, 멀티비타민, 오메가3. 이 작은 알약이 마치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마법의 방패처럼 여겨지곤 하죠. 하지만 진짜로 이 알약들이 우리의 수명을 늘려주고 병을 막아줄까요? 아니면 그저 값비싼 착각일까요? 오늘은 수십 년간 진행된 수많은 임상시험 그리고 실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비타민 보충제의 진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비타민을 찾을까? 사람의 몸은 스스로 모든 영양소를 만들지 못합니다. 비타민 A, C, D, K,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이들은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미국 농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은 권장량의 절반밖에 과일과 채소를 먹지 않습니다. 영국 역시 3명 중 2명이 비타민 보충제를 먹는다고 답했지만 이는 균형 잡힌 식사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보충제 시장. 2025년 현재 전 세계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 시장은 327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산업 뒤에는 건강을 보장받고 싶다는 우리의 불안과 희망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죠. 전설이 된 비타민C 신화. 1970년대 노벨 화학상을 2번이나 받은 과학자 라이너스 폴링은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비타민C를 권장량의 50배 이상 먹으면 감기부터 암까지 예방할 수 있다. 그의 말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미국 가정의 약장은 비타민C 알약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냉정했습니다. 수십 년간 진행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결과 비타민C는 감기를 예방하지 못했고 암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과도한 비타민C 섭취가 신장결석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도 나왔죠. 폴링의 주장은 역사 속에 남았지만 동시에 보충제 맹신의 위험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비타민 D 과다 복용의 비극. 2022년 캐나다에서 한 남성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그는 만성 피로와 근육통 때문에 하루에 권장량의 50배가 넘는 비타민 D를 수개월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혈액 속 칼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졌고 신장 손상이 진행돼 투석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만약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필요 이상을 넘어서면 독이 됩니다. 이 사례는 천연 물질은 안전하다는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연구로 본 보충제의 실체. 항산화제의 역설. 한때 과학자들은 항산화 비타민, 베타카로틴, 비타민 E, 비타민C가 암을 막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자유 라디칼을 없애면 세포가 손상되지 않을 거라는 단순한 논리였죠. 그러나 하버드 의대 조앤 맨슨 교수가 진행한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 항산화제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흡연자가 고용량 베타카로틴을 먹을 경우 폐암 위험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과하면 독이라는 원리가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비타민 D 연구. 바이탈 트라이얼. 25,0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바이탈 연구는 비타민 D와 오메가3의 효과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 D는 심혈관 질환이나 암 발병률 자체를 낮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비타민 D를 2년 이상 꾸준히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암 사망률이 25%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암이 처음 생기는 걸 막지는 못하지만 이미 생긴 암이 전이되거나 악화되는 것을 억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같은 연구에서 비타민 D는 자가면역 질환 발생률을 유의미하게 낮췄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멀티비타민과 인지 기능. 코스모스 연구. 2023년 발표된 코스모스 연구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0세 이상 성인에게 매일 멀티비타민을 3년간 복용하게 했더니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60%나 줄었다는 겁니다. 또한 20년 이상 진행된 의사 건강 연구에서는 멀티비타민을 장기간 복용한 그룹에서 암 발생률이 8% 낮아졌고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18% 감소했습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흡수력이 떨어지고 식단이 단조로워지는 사람들에게 멀티비타민은 분명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꼭 보충제를 먹어야 할까요? 임신부. 엽산 보충은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70% 이상 예방합니다. 이는 수십만 건의 임상 자료로 입증된 의학적 필수 보충제입니다. 햇볕 부족 지역의 사람들.
영국 NHS는 10월 3월 사이 전 국민에게 비타민 D 보충제를 권장했습니다. 위도 37도 이상 북쪽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권장되었습니다. 노인층 식사량과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멀티비타민이 암, 인지 기능 저하, 백내장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식주의자, 생선 섭취가 적은 사람 오메가3 보충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정 질환자 및 약 복용자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흡수 장애 때문에 보충제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약 메트포르민은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하므로 장기 복용자는 보충이 필요합니다. 음식과 보충제의 차이 보충제는 한 가지 성분만 제공하지만 음식은 수십 가지 미량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에서 얻는 베타카로틴은 다른 파이토케미컬과 함께 흡수되며 이는 알약으로 섭취할 때와 전혀 다른 효과를 냅니다. 즉 알약은 보조수단일 뿐 결코 식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항상 첫 번째 해답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알약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곤 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말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에게 비타민 보충제는 필수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다 복용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 있는 사람들, 즉 임신부, 노인, 햇볕 부족 지역 주민, 채식주의자, 특정 질환자에게는 보충제가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보충제는 마법의 알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현명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과학과 건강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 함께 지켜가겠습니다.